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022 1티 일반 사회팀 1차 데뷔반 강의 시작입니다. 강의라기보다 강의 설명이네요. 소개네요. 예,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쪽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이 오셨거나 아니면 그냥 교육학 때문에 오셨다가 지금 구경하러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궁금해서 물어보실 분도 있을 거고 지금 이거 촬영되는 거는 아마 이전에 이제 제가 그 온라인으로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올라와 아마 이것도 같이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는 거기서 설명할 걸 다 했으니까 온라인 친구 대상보다 여기 있는 친구들 위주로 질문도 받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면 우리 일반 사이트 2020에 좀 변화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전에 걸 경험 못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우선 강의하는 과목 맡으신 분도 변경이 좀 있고 강의 방식에 대해서도 약간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라서 그거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보시면 이일 교수님 경력인데 여기 지금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내셨길래 뭔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있습니다. 관심 없으시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랫동안 해오셨고 과목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계속 해오신 분이라 아마 그 스타일에 대해서는 처음 오신 분들 다른 데서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제 개인적으로 느끼면서 평가를 하자면 구조화 강조인데 필기나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확인 많이 하시고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팀의 특징입니다만 뭘 물어보거나 확인하거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막 매일매일 쏴주신 분도 있고요. 나 공부 이만큼 했어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다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유용한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실히 그렇게 귀찮게 했던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많이 본 것 같고 여러분도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선 첫 번째 교육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출제된 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출제된 주제 심화시키는 내용 이거 오교환 선생님 이제 책 새로 나온 거 있죠. 참고로 지금 이제 새로 나온 책에 대해서 구비를 완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일 교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참고할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다듬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역시 이번에 출제도 이쪽에서 많이 참고를 한 것 같고 심화시키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교육론에 대해서 이전에는요 어떻게 보면 평이하다 물어볼 걸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점점씩 강화시키는 분위기라 예전에 범위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25%에서 35%까지 이번에 출제 비중 보면 3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과목보다도 교육론은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고 약간씩 심화됐다라는 것은 기존에 나왔던 주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당연히 수업 시간에 다 다루시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초반에 기초 강의에서 이후에 진행되면 심화 주제, 이슈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아마 그쪽에서 보통 걸리게 되고 교육론의 적중에 대해서는 안 다루는 거 없이 진행될 거니까 수업만 천천히 잘 따라오신다면 심화에 대해서 시키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정판의 새로운 내용들이 무엇인가 라기보다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기초 내용, 기본 내용보다 심화 내용보다도 기본 내용부터 만드는 데 우선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1, 2월 달에 다듬어 나간 다음 3, 4월 달에 이제 추가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프린트하고 자료들 나가면서 계속 확인 작업 거칠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쟁점이거든요. 이 쟁점이라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사회과 교과나 기타 등등에서 이제 논문이 나오고 이제 이슈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출제가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따로 찾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다 나가야 되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학이에요. 기본적 용어에 대해서 빈칸 뚫어넣기 같은 것들이 꽤 어려워졌다라고도 합니다. 이 다른 파트, 예를 들어 제가 맡고 있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약간씩 유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채점 기준표 보게 되면은 막 10몇 개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법학은 그렇지가 않죠.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적확하게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이전에는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까지 신경 썼어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그 내용보다도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단어로 표현되느냐라는 거에서 중요하게 봤고 문제 출제된 요소가 법의 원리 원칙에서 가장 기본을 묻는 것들.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들 물었고요. 법적 요건, 효과에 대한 이해 있는데 트렌드가 약간씩은 보이는 과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트렌드가 보여도 그 트렌드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할 게 많은 과목들이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왠지 양이 많고 볼 게 많아서 힘들어
만들어지지만 나중 가게 되면 이상하게 조금 이제 공부하면 되니까 공부하면 맞출 수 있으니까라는 과목으로 바뀌는 게 법학의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합격을 했던 친구들, 1차 점수가 나왔던 친구들은 법학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털어놓지가 않아요. 결국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량이 있게 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학입니다. 기존 이론 및 논리에 대한 비판적 사고인데 가끔 뜬금없이 색다르다라기보다는 약간 사정되고 학계에서 쓰지 않는 이론들이 출제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회문화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크게 카테고리를 잡으면 어느 영역에서 출제된다가 보이는 과목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얼만큼 봐야 되지? 라는 설정이 힘듭니다. 이 정치학은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혼자 공부하는 것과 이제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문화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이게 정치학에서 교수님 강의할 때 사회문화 제가 할 때 바운더리를 정해주거든요. 여기까지만 봐라. 가끔씩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막 불안해.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도 나올 것 같고. 학원에 나오는 이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 강의도 들어야 되는데 이제 혼자 하다 보면은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되지? 어느 영역까지 봐야 되지?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학원에서는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 이걸 알면 돼. 라는 제한을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역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묻습니다만 이런 거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가 끝나면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경제학입니다. 바로 이거죠. 함수식 그래프 도출 능력에 대해서 묻게 되면서 공부가 타이트하게 되지 않으면은 이제 답을 잘 못 쓰는 또 그리고 이제 매년 갈 때마다 약간씩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형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 쪽이 경제학입니다. 또한 계산 문제도 하나씩 포함돼서 적합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제학 강의에 대해서 이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블렌디드 러닝 시작됩니다. 바로 뭐냐면 그저 와가지고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가거나 와서 물었는데 또 까먹게 돼서 못하게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일 교수님께서 이제 경제학을 맡게 되시거든요. 변경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제 블렌디드 러닝으로 미리 이론에 대한 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여러분이 직접 와서 듣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와서 듣게 되신다라는 거는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에서 질의도 하고 거기서 부과되는 문제들도 즉각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경제학 강의가 이전에 비해서는 좀 볼륨이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현강뿐만 아니라 인강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어느 정도 과제도 있게 될 거니까 여기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문제량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지는 않는데 이게 약간은 이제 경제에서 갈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한편으로 이제 본인의 전공이나 본인이 선호하는 과목이 경제가 아닐 경우는 항상 이 경제에 대해서 가장 버거워하는 과목으로 선택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답은 하나죠. 이 경제는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혼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찾아와서 꼬치꼬치 깨묻고 따지고 하시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항상 와서 들고 오시고 이일 교수님 찾아가서 여쭤보시고 그리고 항상 이제 지리 시간 스터디 기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운영돼서 교수님 계시니까 들고 와서 항상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이 그래프 도출이 잘 되었는지 과정이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을 꼭 하고 하셔야 됩니다. 사회학입니다. 이제 사회학이라고 썼는데 엄밀하게는 사회학, 문화인류학이 같이 있었고 이전에 2년 동안 이 문화인류학에서 변별력이 좀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서 이번에 진짜 하드하게 시켰더니 안 냈어.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었냐면 사회학, 문화인류학 중에 사회학에서 나와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문화인류학도 항상 한계를 다루는 게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 교과과 중에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비중으로 출제가 돼서 문화가 항상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회학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 고전사회학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전사회적 3대장이 디르켐, 마르크스, 베버 이렇게 했어요. 저 때 베버 건이 나왔다면 이러면 디르켐 건드려서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파생된 사람들이
머튼이라든지 뭐 이제 파슨즈라든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보통 이 영역에서 2년 동안 한 문제를 내다가 이번에는 다이렉트로 두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는 이게 혼자 공부할 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어떤 개념이 있다 이것을 파악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다른 개념과 어떤 위계 관계가 있는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건 무엇인지 묻는 것들 잘 파악하셔야 돼요. 얘는 안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마르크스는. 마르크스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중요한 건 그 마르크스의 갈등론 개념이나 마르크스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나오는 것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요 순환이거든요. 디르켐 한 번, 베버 한 번, 디르켐 두 번, 베버 한 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예전에 2014년에 베버를 많이 냈었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이 두 사람만 확실하게 1, 2월 달에 이해하고 하셔도 여러분은 굉장히 크게 배우는 거다라고 하고 파생된 이제 머튼에서 이제 고전이니까 현대사회학 이론이라고 붙여본다면 현대에 등장하는 여러 학자들도 이제 정리를 하게 될 텐데 한 명씩 순환시켜서 내시는 것 같아요. 한 명씩 순환시켜서 내시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번에 누굴 중점으로 내겠다가 보통 보이게 되고 당연히 이제 수업 진행 때 강조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온다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조사 방법론. 이건 고정이에요. 한 문제가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변수도 나올 것 같아갖고 이제 저희 쪽 문제를 평가원이 언제 가져가냐면 6, 7회차 때 가져가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나온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뿌리게 되는데 물론 이전에 이론으로는 설명을 합니다만 모의고사 때 뒤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번에도 나오기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맡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조사 방법론이 굉장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나올 걸 예측을 해서 이 바운더리를 정해지고 이 안에서만 공부를 시키는 게 맞거든요. 왜? 한도 끝도 없는 과목이에요. 확장시키게 되면. 그래서 어디서 나올까라는 거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 정도에서 나오겠다. 이 영역이 중요하겠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거는요. 읽을 때 제가 좀 자료도 찾아보고 이것도 읽어봐라고 어떤 아티클을 읽어보라라고 하는데 요건 읽어보라고 안 합니다. 준 자료 안에서 나오니까 그것만 좀 봐달라라고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지금 계속 출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드릴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사회학 이론이라고 써볼게요. 사회학 개념이라고 써볼게요. 개념인데 예를 들어 뭐 일탈이 나오기도 하고 집단이 나오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 이쪽은 이거에 비해서 공부가 좀 금방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간만 투자하게 되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될 거고 이제 이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문화인류학이 있는데 이 문화인류학이라는 것은 문화인류학 이론이 있고요. 문화일반론이 있어요. 문화일반론이 여러분 사회문화 교과에 있는 뭐 문화 변동이니 문화 개념들, 문화의 속성이니 이런 것들, 문화의 일반적인 개념들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 이론이라고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의 이론을 순차적으로 4년 동안 물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고정이구나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너무 이제 잘 안 쓰는 사실 그렇잖아. 출제를 한다는 게 우리가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의 그 기원 이론을 배우는 거면 합당하지. 근데 지금 학계에서 쓰지도 않고 교과서에서 사라진 거를 내면 안 되는데 작년에 그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투명 문제라고 불렀는데 왜냐면 사회학 책에서도 찾기가 힘든 영역인데 옛날 문화인류학 개론에 보면은 한 8단원쯤에 구석탱이 있는 걸 내셨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막 그것까지 다 하다하게 시켰더니 안 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다시 리셋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어디가 나올지는 지금 스포를 안 할게요. 수업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보통 이렇게 해서 네 문제 고정입니다. 네 문제 고정에서 이번에는 고전 하나, 현대 하나 이런 내면서 5문제. 이 5문제 기조가 지금 2년 연속 되면서 이 사회문화를 제 개인적으로 평가원의 출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제풀을 정해놓고 하다가 사회문화 4문제 냈다가 문제가 오류가 있거나 조금 이건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그냥 사회문화 개념 문제를 하나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빈칸 넣기 2문제가 우리 사회학이 가져왔어요 이번에. 그 다음에 쓰는 문제 3문제가 가져와서 이렇게 돼서 생각보다 양이 많고 사회문화의 특징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시면 이게 제일 재밌어요. 할만해요. 쉬운 것 같아요 하다가 막판에 모의고사 들어가면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과목 중에 하나가 사회문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몰라서 못 쓴다라기보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못 쓰는 게 되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확인해야 되고 끊임없이 저 역시도 여러분한테 질답을 던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익숙하지만 조금 낯선 부분들이라고 했는데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거는 좋아졌어요. 문제 유형이 뭐가 바뀌었냐면 왜 그렇게 두 문제나 이제 작성 사항이 바뀌게 되는 게 있는데 작성 사항에 보시면 무엇에 써라라고 하게 한 게 아니라 무엇은 이렇고 무엇은 이렇다 또는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다. 요걸 쓰게 하거나 요걸 쓰게 하거나 해가지고 문장 구조를 정해주고 쓰게 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평가원 채점할 때 이 사회문화가 워낙 이제 본인들이 아는 거 많은 친구들이나 또는 잘못 알고 친구들이 중원부원 길게 써가지고 채점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지. 그래서 약간의 이제 적합하게 내는 틀을 이번에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 방식은 뭐냐면 이제 서술형보다도요, 이 서술형이란 개념보다도요, 서술을 한다라기보다는 서술형의 형태가 정해져 있고 그 개념을 묻는 또는 그 개념의 뭐 주체는 누구인지, 특징은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하는 선으로. 그래서 공부량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플러스 한 개가 된 게 살짝 이번에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학이 어디에 멈춰 있냐면 산업사회 이론에 거의 다 멈춰 있어요. 정보화 이론, 정보사회 이론을 잘 안 돌아요. 책에는 다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정보사회도 정보사회 이론이라는 걸 공부해 보면 옛날 거예요. 이제 4차 갖고 넘어가다 보니까 왠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위험사회를 출제했고요. 이제는 뭐가 있냐면 산업화, 정보화 그 다음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정보화와 관련된 새로운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1900년대 후반에 나오고 2000년대 초반에 다뤄진 이론들을 다시 하게 돼서 그 부분이 조금 부과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실은 다른 데서 정보사회를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 이제 전공이라기보다는 많이 했던 데라 계속 안 나와서 마음이 아팠거든.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등장을 했고 이 부분이 좀 책에서 부가적으로 자료가 나가서 확인할 부분이다라고 하고요. 새롭게 들어간 영역은 이렇습니다. 절대 막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막 다룰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론은 이걸 주장하네? 이게 특징이네?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되는 영역이 이 정보사회론 이쪽 파트, 새로 나온 파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문화는 다음인데 문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화 뭐가 나올까 저도 모르겠어요. 같이 하면서 그냥 예전처럼 다시 처음부터 리셋이니까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대비반 강의 특징입니다. 뭐 책에도 거기다 이 프린트 자료에도 써놨지만은 유기적 임수 체계적 강의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 근데 이 유기성과 체계성이라고 할 때 여러분 유기적 임수 체계적인가 여러분 말씀 많이 쓰시지만 우리 사회학이란다. 일반 사회 교육의 입장에서는 유기적인 게 무엇인지 체계적인 게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유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기성은 자 어떤 걸 알면 그 다음 어떤 걸 알게 되고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관계대로 쭉 이렇게 흐름대로 우리가 A라는 주제를 던지게 된 A는 왜 일어났지? 그럼 A 때문에 뭐가 나타나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거고요. 체계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되나 일종의 집합적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여기에 속하고 이 개념은 여기에 속하고 이런 공부가 법이든 정치든 또한 우리 사회학이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경제는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죠. 경제는 낼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 있고 그 분야를 풀 때마다 있는데 우리는 배우기로 뭐 미시, 거시, 국제 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만 출제 기조는 출제 영역은 생각보다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가 좀 다양해서 경제는 좀 하드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1월부터 11월까지 주요 내용을 반복, 심화, 집중, 확대. 되게 쉽게 써놨지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반복을 좀 지겨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막상 이제 확 터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잘 안 되는 친구들. 수능 보면 이런 거 6개월 달까지는 괜찮게 나오고 공부별로 안 돼 잘 나왔다 수능 때 안 좋게 되는 친구들. 방지하는 방법은 뭐? 반복이죠. 자, 심화라고 합니다. 심화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특별한 자료를 찾는 게 아니라 심화된 자료를 주게 되시면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학원의 장점이에요. 학원에 와서 어떤 심화된 거.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말 던질 수도 있어요. 이 영역을 봤는데 제가 자료를 찾고 책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더 있던데요? 라고 하는 거.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 그것도 볼 가치가 있다. 보지 마.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런 걸 물어보시기 전 게 학원의 특징입니다. 집중과 확대라는 것은 나오는 영역이 정해져 있고 확실히 나오는 건데 이걸 안 보고 곁다리만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는 거고, 확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설정을 해야죠. 이 부분은 확대해서 이만큼 봐야 돼 라는 거 있으니까 그거 캐치해서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단순히 지금 우리 교재들이 있는데 이 교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를 통해서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지, 또 상황에 따라서 책을 찾아볼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럼 책을 보라고 하고, 단순히 네이버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간 일정을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는 그래서 연간 일정에 대해서 약간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보려고 했고, 경제만 좀 따로요. 출제 범위 기준으로 강의 내용 구성,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쓸데없는 걸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출제 범위 넘는 걸 정말 알았는데, 가끔 문제에서 출제 범위 넘어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넘어간 게 아니라 이 출제 범위에서 우리가 강의 때 안 다루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봐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거를 다루는 게 우리 시험이라서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3번 전체 부분 체계적으로 강조하는 강의 숲과 나무. 자, 이거는 이일 교수님이 이번에 잡은 슬로건입니다. 숲과 나무를 볼 수 있게 숲 전체를 보기도 하고 부분을 보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미시와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에서 전체적으로 디르켐은 어떤 사람이야, 그럼 디르켐의 각 개념들은 어떤 개념이야, 이런 거를 같이 결합할 수 있고, 이 결합을 하고 나서 아, 디르켐은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면 숲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특강 제공 이루어집니다. 전체반 하게 되면 특강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비판사회학 강론이라 그래요. 그걸 전체 읽은 걸 있고요. 각 이제 경제든지 뭐 법이든지 정치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교재에 대해서 개론에 대한 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이제 현강에서 하시고 인강에서 선택해서 하나씩 필요한 부분 전체를 다 보기보다는 여러분이 약하다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블렌디드 러닝. 이번에 이제 새롭게 도입된 거고, 이일 교수님은 이게 노량진 최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최초 맞는 것 같아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인강과 현강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강의가 많은데 이걸 두 개를 결합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여기 현강을 오시는 분들 같은 인강이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안 맞아요. 인강 좋거든요. 안에서 뭐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10분만 되면 눈이 안 떠져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강을 할 때 저는 필기를 못 하겠어요. 인강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인강의 목적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학습한 것을 확인하는 게 인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인강 보실 분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제 스타일. 그래서 저는 와가지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바로 이제 모르는 거 물어보고. 사실 우리가 지금 2차 강의가 시작 중이에요. 어제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렸는데 2차에서 계속 나오는 주제가 바로 블렌디드 러닝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수업 자체가 이제 통학 수업으로 다 이루어지지, 현장 수업으로,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이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가치는 높아졌고, 우리도 지금 오미크론 강화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방역에 대해서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 1, 2월 달 강의가 그래서 현장 강의가 불가했었으나 소수 이제 제한된 인원만 이렇게 놓고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렌디드 러닝을 하게 된 거는 시류에 맞춰서라기보다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기회다 생각해서 조금 더 이제 학습을 강화시키기 위한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래서 이 블렌디드 러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강의 하나 더 드는 거다라고 하지만 교수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더 마련해야 되고 하는 거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운영, 예비교사들의 사정과 다양한 기여를 반영했다. 피드백을 다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주십시오, 이 파트 해주십시오. 아마 있는 친구, 이제 저희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입장 같은 경우는 교수님 이것도 좀 다뤄주세요 하게 되면 바로 반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부족한 거고, 그냥 단순히 질문으로 넘어갈 게 있고 이 파트에 대해서 지금 깡그리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다시 가져와서 이제 전달을 하게 되니까 아시면 좋고요. 이 저의 특징입니다. 1차 대비반이 있고 2차 대비반이 운영이 됩니다. 2차 대비반은요,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요, 너무 교수님하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이제 붙잡아 놓고 같이 했었는데, 이제는 시간도 그렇고 여러 명을 한꺼번에 놓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교수님하고 저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있고 순차적으로 개인 대면으로 이렇게 하나씩 실전을 봐주고 있습니다. 2차가요 되게 참 무서운 파트예요. 우리가 지금 1차 준비하는 때 2차까지 언제 생각해요?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2차를 같이 하라는 게, 어제 온 친구들의 몇몇, 그 친구들이 지금 이건 안 볼 테니까, 가장 안타까운 친구가 1차가 3번 되고 2차가 4번째인 친구가 어제 왔어요. 예, 저희 쪽 수업을 듣고 그렇게 됐었는데 1차를 만들고 했었는데 계속되다가 결국 이 친구는 1차에 대한 점수가 어느 정도 높지만 2차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래 썼던 지역보다 많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작년 이제 기준으로 점수가 좀 낮은 데를 지원을 했어요. 1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차 채점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전부 한 곳에서 모아놓고 가둬놓고 채점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객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져온 거를 시험지를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씩 채점이 아니에요. 문항당 하나씩 하고 채점해서 넘기는 컨테이너식으로 합니다. 그러니 객관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객관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전 지역이 똑같은 기준으로 채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냐 했더니 지역 간 점수차가 커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작년에 점수가 낮은 데가 강원 지역인데, 그래서 이번에 강원에 이전에 자신 없던 친구들, 2차가 자신 없어서 2차 때문에 떨어졌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강원의 특징은요, 면접이 헬이에요. 면접 변별력이 거의 뭐 10점에서 15점? 네, 참고로 이제 작년에 강원을 썼다가 9점을 앞섰어요. 커트라인이 떨어졌어요. 9점을 앞섰는데. 즉 2차에 대한 변별력도 존재하고, 그럼 2차 공부 미리 하라는 뜻인가요? 라고 하게 되는데, 2차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미리 볼 수 있는 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막 칠판 놓고 수업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육론과 연계된 내용들에 대해서 면접에 활용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교과서 분석이란 내용 자체가 실제 이 내용과 연관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것을 지금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2차 대비반을 돌리고 있고, 아시다시피 2차를 잘 안 하세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밥도 못 먹어. 근데 애들이 먹을 거라도 좀 챙겨, 아니에요. 이런 거 바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집에서 어제는 부인이 어제 많이 먹게 해줬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아무튼 그래서 2차 대위가 되고, 예, 교과에 대해서 지금 보다시피 5과목 종합반, 4과목 종합반, 3과목 종합반 이렇게 골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짜져 있어서 여러분이 강하고 약하니까, 보통 이걸 선택하는 게 과목적 특성보다도 나오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전에 못 나오시거나 어떤 요일을 못 나오거나 해서 하니까 상황에 따라 이렇게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과반으로 운영되는데 이번에 변화입니다. 연간 종합반을 개설을 했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연간 종합반 안 해요? 한꺼번에 안 해요? 라고 하게 되는데, 시류죠. 트렌드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강종합반 개설해서 이거는 1차부터 쭉 이제 끝까지 모의고사까지 한꺼번에 이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반을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드업인데 실제로 이제 각 월마다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1월과 2월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의 성격을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우리 교재가 있거든요. 이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 이게 있구나, 이거였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무엇이 중요하구나, 이 사람에선 이런 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 기출 동향과 관련해서 당연히 이 학자들에서 알고 넘어갈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수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수강이 강요되고, 절대 막 확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사람은 이걸 알고 가야 돼,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걸 인지하고 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1, 2월 달입니다. 그래서 뭐 혼자서 이걸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있긴 있는데 이게 이빨이 빠져 있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어떤 거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거는 모르고 있고 들쑥날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 2월 달에서는 되도록이면 확실히 우리 책에 대해서 목차를 처음에 알아야 되고요. 이 목차에 대해서 그 파트에서 뭐가 나온다는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 4월입니다. 반복이 이루어져요. 다시 책에 대해서 처음으로 돌아가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무슨 강의? 유기적 체계적 강의. 배웠던 개념들이나 배웠던 학자들이나 배웠던 이론들에 대해서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말리노프스키라는 학자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 1월 달에는 말리노프스키라는 학자가 어떤 이론을 얘기했고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이야 라고 봤다면 이제 3, 4월 달에서는 말리노프스키와 비견되는 사람이 레드크리프 브라운과 레비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세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비판한다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강점은 이런 걸 놓는 강의입니다. 그럼 이걸 알게 되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 문제 나왔을 때 누가 누구의 입장에서 기억의 입장에서 니은을 비판하라. 기억의 입장에서 니은이 가진 강점은 이런 게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입니다. 왜? 비판을 하기 위해선 이 사람과 A와 B의 특징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입장, 일탈이론도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아는 차원에서지만 아노미 이론, 그렇지? 우리 사회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아노미 세 개네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일탈이론 총 3개, 아놈이랑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3가지가 있어요. 그럼 낙인 이론의 입장에서 아놈 이론은 어떤 한계가 있다? 아놈 이론 입장에서 차별적 교제 이런 한계가 있다? 이런 걸 보는 거고 1열달은 아놈 이론은 이런 이론이야, 이런 특징이야, 이런 걸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알고 있는 거에서 여기 보면 장단점, 여기서 논쟁 심화까지 대통령제에 대한 사례 이렇게 나오게 됐고 개념인 용어 논리적인데 개념과 용어를 아는 단계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 개념과 용어가 왜 나왔는지 맥락적인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다. 다시 일탈 들어오면 차별적 교제 이론도 갈등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고 그래서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론으로 확대가 됐고 이런 것을 보는 게 이쪽이다라는 거. 그래서 암기할 내용을 만들어 암기하는 여러분이 기초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무엇이 있다는 걸 알면 여기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암기할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 이해뿐만 아니라 그래서 심화 강의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5월 6월입니다. 기출분석 이론 정리 강의인데 바로 이때 뭐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출풀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했고 이론이 있고 심화했고 하는 거에서 기출에서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기출은 어디에다 방점을 찍고 있는지 또는 기출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푸는 것보다 실제로 기출에서 이 주제를 굉장히 자주 냈구나. 이 주제를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특징을 얘가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게 이점이에요. 그래서 기본 심화 강의 내용 파트너 기출 문제에 적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제 합격자들이 이렇게 얘기 들으면 기출 분석 계속 얘기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려운 게 뭐냐면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오는 거고, 저희 쪽이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책에다 해가지고 그냥 그게 다 그냥 답이 됐었어요. 돌아다니고 했는데 이제 다른 쪽이다 있는데 사학책에서는 답을 안 달아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평가원에서 답을 제시 안 했고 우리 입장에서 예비 답안이라고 이제 필요하니까 얘기했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좀 문제가 됐다. 저작권도 그렇고 문제가 됐다 그래서 지금 책이 답이 사라진 상태예요. 당연히 수업 때는 답을 얘기해요. 수업 때는 답을 얘기하는데 책에는 그게 빠져 있어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및 이론 정리 강의입니다. 이론에 대한 핵심 정리. 자, 기출을 풀어보면서 어떤 이론이 중시되는구나. 그럼 그게 확대되면 어떤 거냐고. 자, 여기 뭐가 있어? 출제 예상 및 실전 연습입니다. 저희 쪽 이제 누적이 된 게 사실 의미 있는 문제는 2014년도부터예요. 바로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바뀌었을 때고, 우리 강의의 장점을 얘기해라라고 한다면 이일 교수님은 참 다양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부끄러워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건 꼭 얘기해요. 모의고사를 항상 새롭게 만듭니다. 같은 문제를 내지 않고 항상 바뀌어서 새롭게 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축적된 문제가 매우 많아요. 바로 이때 뭘 풀게 되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모의고사 때 만들었고 이 모의고사에서 이 이론을 어떻게 출제했고 기출을 응용해서 만든 문제도 있고 기출적 차원에서 만든 문제들을 연습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 이율 팀의 모든 이제 이때까지 축적된 문제들을 풀어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해요. 근데 이때 뭘 해야 되냐면 기출 분석 때 하는 게 아니고 이때 하는데 쓰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쓰는구나. 길게 쓰는 분도 있고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짧게 쓰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써야 맞다. 또는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 수 있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정복했다라고 한다면 이 단계에서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나올 때도 있죠. 당연히. 제가 지금 모의고사 때 이제 예측해서 이렇게 나올 거였는데 이전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9월 10월 짧게 썼습니다만 파이널 실전 연습인데 저희는 이제 첨삭을 다 합니다. 예, 첨삭을 다 하게 되고 실제로 모의고사 시간과 동일하게 실제로 똑같은 형태의 시험을 똑같은 답안지에다가 실제로 써보는 연습을 하고요. 총 10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딴 거 없어요. 그야말로 매주마다 모의고사 치르고 거기에 대한 해설 강의 듣고 반복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 갑자기 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이전에 이제 1차를 여러 번 합격했던 친구들, 1차 합격 경험이 있거나 이게 완성된 친구들, 또 문제까지 다 풀어본 친구들은 이 모의고사 보러 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 지금 오게 되고 이때는 그래서 한꺼번에 1월부터 10월까지 쉬지 않고 계속 시험 보는 단계고 그중에 또 이때 공부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미리 하셔야 되고요. 모의고사 봐가면서 실력 쌓기. 학교 다닐 때 이랬던 친구들, 이론 안 보고 앞에 있는 개념 정리 안 하고 문제풀이로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럼 안 돼. 예. 여기서는 정말로 실제 시험을 본다는 생각으로 계속 하셔야 되고 난이도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초반에 어렵게 됩니다. 초반에 어렵게 되고 뒤로 갈수록 적합하게 또는 초반에 심플하게 됩니다. 심플하게 된다기보다는 기출식으로 그냥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 문제를 가져가요. 평가원에 가져가서 이 문제를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게 되고 정말 이제 중요한 모의고사 뒤에 6회 이후 7, 8, 9, 10에서는 정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아, 그렇다고 7, 8, 9, 10만 보면 안 돼. 앞에 거 보게 되면서 그거 확인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블렌디드 러닝이 이루어져요. 2차에서는. 바로 뭐냐면 수업 실현 면접 기본반 해갖고 실현 능력에 면접 능력에 같이 하게 되는데 인강으로 이제 하게 되고 물론 현강에서 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인강에서 이걸 하게 되고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이걸 나눠서 해보려고 했는데 다들 나와서 하려고 하더라고. 이 2차라는 게 발등에 떨어지니까 급한 거야. 그래서 다 막 지방에서 다 올라와서 아침에 새벽 기차 타고 올라와서 듣고 가고 보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렌디드가 무색하게 다 현장 강의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게 발등에 떨어지니까 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지금 이게 느긋하면 안 돼. 시작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1월 되게 되면 이제 합격자 발표가 12월 30일 말일에 나죠. 예, 말일에 나게 되니까 이때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완전히 눈빛이 달라지고 이때는 뭘 해야 돼요? 막 고민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때는 그런 거 없어요. 미친 듯이 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 거 묻고 이렇게 되게 되니까 태도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1월에 2차 대비반에 같이 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 합격을 해야지. 맞아. 합격을 해야지. 더 중요하긴 한데 이때 같이 있다라는 거는 1차를 이제 합격을 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2단계까지 같이 준비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저희 2차는요. 예전에 이론 강의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딴 거 없어요. 이게 정말 합격자들, 합격한 친구들이 뭐가 제일 나았나라고 판단하는 걸 계속 피드백을 받고 또 그 친구들이 와서 1, 2월 달 같은 3, 4월 달에 옵니다. 합격해서 뭐 초사 합격한 친구들 이런 친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얘기를 전달해 주는데 공통적으로 2차는요 기본적으로 공부할 내용 뭐 이론을 듣기보다는 실전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였어요. 그래서 저희 2차는 이제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냥 실전하고 똑같이 수업지도 있는데도 수업지도 쓰고 수업 시간에 실현하고 면접하고 똑같이 하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문제점 피드백 받고 고치고 과제가 나갈 때도 있겠죠.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그러면 그거 고쳐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수행하고 하면서 다듬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2차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이사항은 경제학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약간 변화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이제 저희가 박지훈 교수님이 경제를 맡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일신상 사유로 인해서 따로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이일 교수님이 경제를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제학 강의는 사실은 대학원에서나 뭐 하고 계셨죠. 일 교수님이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계속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맡게 됨으로써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학에 대한 요청을 계속 해왔었어요. 예. 그래서 박준 교수님한테 여쭙거나 또는 이제 거기서 미진한 거 있으면 일 교수님께 여쭙거나 해서 확인을 계속 하다가 이번에 그래서 맡게 됐다라고 일 교수님께서 맡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뭐가 부족한가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2번 또는 이제 기본과 심화를 한꺼번에 좀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내용 확인 예습 다 하시고 풀어온 거에 대해서 내용 정리 문제로 다시 한번 하는 시스템을 했으니까 경제 강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실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동양 확인하고 영어 익숙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게 지금 차별성 있는 얘기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으로 하고 똑같이 심화 강의가 그러니까 2번씩, 기본 강의도 2번씩 이렇게 된다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도록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될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갖고 이게 특이 사항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쪽 말씀드린 것 중에 자료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것 중에 보시면은 다 각 강의가 어떻게 되는지 비슷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뒤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갑자기 만들었고 했는데 저희 팀 이거 시간표예요. 시간표 보시면은 진행되는 게 저 같은 경우 목요일 날 오전에 진행되고요. 네, 목요일 날 오후에 이일 교수님 강의 진행되고 금요일 날 나머지를 이렇게 풀로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집에 바로 안 가세요. 왜냐면 기차 시간 맞춰서 가시는데 7시 반 끝났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기차 시간 맞춰서 그 전 시간까지 보통 몇 시까지 계셨지? 이게 월별로 다른데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기차시간 1시간 1시간, 2시간, 1시간, 1시간 반 정도. 여러분이 이제 편하게 물어볼 거 다 확인하고 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일 교수님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질의받고 이런 게 다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저 역시도 보다시피 12시에 끝나고 점심시간 1시간 반 돼 있잖아요. 오면은 수업 끝나면 다들 이제 책 들고 여기 있어요. 있어갖고 확인하고 다 질의받고 하고, 당연히 이제 집에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온라인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제가 생각보다 말주변도 없고 낯가림이 심해요. 내성적, 그만할게요. 근데 왠지 인터넷 답 쓰면은 되게 뭔가 편해, 마음이 편해져. 키보드 잡으면 강해지는 스타일.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그쪽 활용해서 물어보시게 되면 현장에서 물어보기 부끄럽거나 이런 것들 그쪽에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또는 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봐주세요. 해가지고 앞에다가 구조화된 내용을 씁니다. 이런 연기하고 이렇게 된 거. 그런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본인이 구조화가 잘 됐는지 머릿속에 박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으면 확실하게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질문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책들도 나와 있고 하게 되니까 날짜하고 시간들 보게 되고 시스템 바뀐 거 보이실 겁니다. 저희 쪽 친구들이 특징이 이제 다른 쪽도 강의가 있잖아요. 그걸 보시거나 인강하시거나 오고 되는데 보통 와서 이렇게 같이 하다가 눌러 앉아요. 안 가요. 예,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 길게 보면 안 되지. 예, 너무 오래 보면 안 돼. 짧게 보고 다 사라져야 돼. 보기 싫어요. 예, 그래서 내년 되면 이제 2차 보시고 다들 사라지셔야 되는데, 와가지고 이제 보통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거리감에 대해서 지금은 처음 봤으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리감이 없는 편이고 물어보고 싶은 거나 질의응답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기타 여러 가지 상담들에 대해서도 가능하니까 그런 거 아시면 좋겠고요. 저희 입장에서 온라인 카페라든지 SNS나 이런 거를 거의 활용 능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재들이죠. 사실은 안 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은근 지금 이일 교수님 SNS에 대한 욕망을 보이고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좋아하시는 스타일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런 게 아니라 활동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다만 학원 쪽에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하게 되니까 그런 거 말씀드리면 되고, 또 기존에 합격한 친구들에 대한 굉장히 지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 선생님 간 친구들이 요번에도 이제 2차 할 때면 항상 오거든요. 특히 1월 달이나 지금 12월 말에도 와가지고 실제 합격한 친구들이 학교 입장에서,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평가원 입장에서 봐주기도 합니다만 1차 준비할 때도 똑같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필요한 질문이나 피드백을 받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볼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또는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 이게 옳은 것을 주체적으로 만들고 이런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기회가 된다면은 1년 동안 같이 얼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필요한 질문 있으면은 지금 이제 끊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